꼬리에 꼬리를 무는 차량 행렬로 고속도로는 거대한 주차장이 되고 기차역도 버스터미널도 공항도 설렘 가득한 사람들로 북적거리던 추석 풍경. 안녕하세요. 펴주세요. 하지만 작년에 이어 올해도 우리는 추석을 빼앗기고 말았습니다. 몇 날 며칠 집안을 쓸고 닦고 여러 날 장을 봐서 산더미 같은 음식을 만들던 어머니의 모습도 어젯밤 꿈처럼 선연하기만 한데 말입니다. 생각이 난다. 홍시가 열리면 우리 엄마가 생각이 난다. 정읍이거든요. 거의 매년 가다가 이제 코로나 때문에 못 가고 있는 상황이라서. 코로나로 인해서 형제들이 다 오지 말라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2년 됐습니다. 추석을 빼앗겼다는 건 고향을 빼앗긴 것이고 고향을 지키고 있는 가족들을 빼앗긴 것과 다름없습니다. 고향을 향한 그리움을 가슴에 꾹꾹 눌러 담고 있는 우리 모두를 위해 오늘은 그리운 이름 하나 마음껏 불러보고 싶습니다. 어머니. 홍시가 열리면 우리 엄마가 그리워진다. 눈에 넣어도 엄마 아빠 이번 추석 연휴 긴데 못 가서 죄송하고요. 어머니 아버지 건강 잘 챙기시고요. 딸이 많이 사랑합니다. 어머님은 너무 어렸을 때 돌아가셔서 늘 그립고 뵙고 싶고 그래요. 제가 아빠가 돼 보니까 엄마 생각이 더 그립습니다. 보고 싶습니다. 사랑합니다. TVN 추석 특집 뮤직 멘터리 순이가 효리에게 그리움이 노래가 된 이름 어머니. 내 고향집 뒷뜰에 해바라기. 안녕하세요. 손숙입니다. 어머니는 추석이 다가오면 가장 바빠지십니다. 몇 날 며칠 집안을 쓸고 닦고 여러 날 장을 봐서 산더미 같은 음식을 만들죠. 12시간 넘게 차 안에 갇히는 이 고단한 여정을 포기 못하는 이유, 그곳엔 오매불망 자식을 기다리는 부모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햇살이 비춰오겠지. 차례상 차리기는 핑계일 뿐 사실 명절 쇠고 돌아가는 자식들에게 양손에 바리바리 쥐어줄 것들이죠. 퍼주고 또 퍼줘도 부족하다고 말씀하시는 어머니. 타지에서 상처받고 지친 자식들은 무조건 내 편인 어머니의 품을 찾아 추석 명절이 다가오면은 길을 쓰며 고향을 찾았습니다. 햇살의 개흥마당 먼지만 폴폴 나고 텐마루 아래 개도 잠이 들고 뚝딱거리는 괴종 시계만 천천히 돌아갈 게야. 텅 빈 집도 아득하게 가물어도 좋아라. 내 고향집 가세. 내 고향집 장독. 현실에서도 노래 속에서도 어머니는 항상 자식을 위해서 아버지를 위해서 밥상을 차리고 가족을 기다립니다.
내 고향집 호막사리가. 이영미 대중예술평론가입니다. 어머니는 뭔가 감정으로 많이 얽혀있는 존재여서 가족 구성원들 중에서는 가장 어머니가 많이 서정적인 예술에서 많이 노출되는 편이에요. 특히 대중가요처럼 탁 찌르면은 감정이 팍 튀어나와야 되는 어머니가 등장을 하면 늘 따라 나오는 게 옛날 어릴 적, 고향, 밥, 근원적인 그리움 이런 의미로 많이 등장을 하죠. 특히 우리나라는 이제 시골에서 도시로 이동을 하는 현대사가 늘 근현대사가 그랬기 때문에 시골, 그러니까 도시가 아닌 시골, 고향집 이제 이런 것들과 계속 같이 등장하게 됩니다. 저 멀리서 어머님이 나를 부른다. 넓은 세상에서 훨을 날아보겠다고 갑갑한 고향 땅과 어머니 곁을 호기롭게 떠났지만 타지 생활은 결코 만만한 것이 아니었어요. 고향을 등지고 늙은 어머니 곁을 지키지 못했다는 죄책감. 80여 년 전 노래말에서도 그 마음은 고스란히 드러납니다. 불러봐도 울어봐도 못 오실 어머님을 원통해 불러보고 땅을 치며 통곡해요. 다시 못 올 어머니여, 불초한 이 자식은 생전에 지은 죄를 엎드려 빕니다. 하지만 무너질 수는 없었죠. 우리는 정글 같은 객지 생활을 버텨내며 반드시 성공하리라 이를 악물었지만 어머니는 마음처럼 그 자리에 머물러 주시지도 그 시간을 지키고 계시지도 못했습니다. 부모에 대해서는 우리는 특히 어머니에 대해서 뭔가 내가 보호하고 잘해줘야 되는, 내가 성인이 됐을 때는 그래야 되는 사람인데 그러지 못했다는 죄책감을 갖고 있어요. 진박남의 부르자는 옵니다는 아주 익숙한 트로트에서 아주 전형적인 방식을 보여주고 있죠. 그러니까 어머니에 대한 아주 맹목적 그리움, 그리고 지금은 어머니하고 같이 살고 있지 않지만 그렇기 때문에 모시지 못했다는 죄책감, 그 죄책감을 극대화해주는 사건이 어머니의 죽음이에요. 트로트에서 어머니에 대해서 갖고 있는 태도, 전형적인 태도는 죄책감이 제일 커요. 근데 그걸 아주 잘 보여주고 있는 게 이 부르자는 옵니다인 거죠. 어머님 기체 후이랑만 강험나이까. 어머님 전상백이라고 하는 이화자의 노래에서는, 이화자는 기생 출신 여가수거든요. 그 편지를 쓰는 방식이에요. 노래 가사가 잘 살아야 될 거 아닙니까? 어머니가 바라는 거는 자신이 잘 살기를 바랄 텐데 자신이 이 꼴로 살고 있어서 어머니를 가서 뵙지도 못하는 거란 느낌이 딱 들어요. 근데 그게 이제 기생 가수라고 하는 그 사람의 실제 모습하고 오버랩이 되면서 거의 흐느끼는 것 같은 느낌으로 그냥 그 노래가 오는 거죠.
영상도 기억에서 지워버리고 어머니에게 전화하는 시간도 아껴가며 독종이라 손가락질 받으며 일궈낸 성공. 이제는 좋은 차로 좋은 집에 모실 수가 있는데, 그렇게 타보고 싶다던 비행기도 몇 번이나 태워드릴 수 있는데, 안타깝게도 어머니는 자식의 성공을 기다려주지 않으셨어요. 어머니 보고 싶어요. 자식 잘 되기를 바라셨는데 정작 자식이 성공을 보지 못하고 눈을 감으실 때 자식은 억장이 무너집니다. 무엇을 위해 달려온 건지, 무엇을 위해 산 건지 한순간에 길을 잃고 맙니다. 미련한 자식들은 늘 뒤늦게 깨닫곤 합니다. 어머님은 어느새 깊이 잠이 들어버리시고는 깨지 않겠어 다시. 난 당신을 사랑했어요. 한 번도 말을 못했지만 사랑해요. 이젠 편히 쉬어요. 내가 없는 세상에서 영원토록 그렇게 살아가고. 어이 아들, 엄마다. 일어났나? 네 목소리가 와 그러노? 네 또 술 먹었지? 아이고 어째 니는 허구한 날 술이고 그러다 네 몸 축난데. 밥은? 빵? 아이고 밥을 먹어야지. 그거 갖고 밥이 되겠나? 집 부엌에 너가 아버지 때문에 북엇국이 한 솥인데 이거를 니를 좀 먹여야지 내 마음이 편할 낀데. 바빠도 끼니 거르지 말고 밥 잘 챙겨 먹어야 된다. 추석에는 좀 와지겠나? 우리 아들 좋아하는 갈비하고 잡채도 많이 해놨는데. 어야 그래 바쁘지? 응, 들어가거라. 그래 밥 잘 챙겨 먹고 또 통화하자. 어야. 한밤중에 목이 말라 냉장고를 열어보니 한 귀퉁이에 고등어가 소금에 절여져 있네. 이상하게 집밥은 한 그릇만 먹어도 속이 든든해요. 갓 지은 쌀밥, 따끈하고 구수한 된장국, 잘 익은 김치, 비릿한 고등어 구이. 특별한 재료를 쓴 것도 대단한 요리법이 존재하는 것도 아닌데 별 5개짜리 레스토랑도 엄마 손맛은 흉내내질 못하죠. 나는 내일 아침에는 고등어 구이를 먹을 수 있네. 어머니는 고등어를 절여놓고 돌이켜보면 어머니는 자식의 밥상머리를 늘 지켜주셨어요. 좋아하는 반찬을 자식 앞으로 슬쩍 밀어놓으시기도 하고 가시를 바른 두툼한 생선살을 말없이 숟가락 위에 얹어주시기도 하셨죠. 밥상머리를 지킨다는 건 사랑한다는 의미였어요. 한 귀퉁이에 고등어가 소금에 절여져 있네. 어머니 코 고는 소리 조그맣게 들리네. 어머니는 고등어를 구워주려 하셨나 보다. 어머니 그러면 밥이 따라 나오고 밥 그러면 맨날 엄마가 따라 나오고 지금까지도 뭐 집밥 이런 얘기가 있고 거기에 대한 노래는 늘 어머니가 같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아주 흔한 대중가요에서 아주 전형적으로 많이 나오는 설정인데 사실 그거에 대해서 좀 지겨워할 수도 있잖아요. 90년대, 2000년대 이후엔 있죠. 맨날 엄마는 보면은
밥 먹고 다녀라, 밥은 잘 먹고 다니니 이 얘기가 되게 지겨운 건데 애들한테는 막 신경질 내잖아요. 20살만 넘으면. 그 아이의 정신세계와 인생에 개입하고 싶은데 개입할 수가 없어요. 가장 만만한 게 결국은 밥이에요. 한밤중에 목이 말라 냉장고를 열어보니 한 귀퉁이에 고등어가 소금에 절여져 있네. 어머니 코 고는 소리 조그맣게 들리네. 어머니는 고등어를 구워주려 동네 북이 된 것 마냥 영혼마저 탈탈 털린 것 같은 그런 날. 엄마 밥 한 그릇만 먹으면 소원이 없을 것 같은 그런 날. 김밥 한 줄 사와서 꾸역꾸역 먹다가 기어이 사례가 들려 기침하다가 결국 꺽꺽 울고 말았다는 걸 우리 어머니는 절대 모르셔야 합니다. 엄마, 나야, 나. 별일 없지? 아이, 그럼 잘 지내고 있지. 내 목소리가 왜? 이상해? 아니야, 무슨 일은. 밥이야 먹었지. 지금이 몇 시인데. 아, 맞다. 아빠 생신이 추석쯤이었지? 내가 너무 바빠서 정신이 없었네. 뭐 필요하신 거 없나? 외투 하나 살 때 되지 않았어? 이번 추석에는 못 갈 것 같고 다음 설에는 꼭 갈게요. 약 잘 챙겨 먹고 코로나 때문에 어수선한데 어디 나가시지 말고요. 알았어요. 밥 잘 챙겨 먹을게요. 엄마가 해준 김치찌개 먹고 싶긴 한데. 엄마, 나 지금 회의 시간 다 됐어. 이따가 다시 전화할게. 끊어. 엄마일 가는 길에 하얀 찔레꽃 하얀 잎은 맛도 좋지. 배고픈 날 가만히 따먹었다. 엄마 부르며 따먹었다. 어린 시절 일 나가는 엄마 따라 쫄래쫄래 길을 따라 나섰던 소녀는 어느덧 어른이 되고 어머니의 사랑을 배불리 먹고 다시 세상으로 뛰어들 힘을 얻습니다. 세상으로 한 걸음 내디딘 자식은 어느새 어머니와 마주하는 시간은 적어지고 하루 이틀 연락하는 틈도 사라져만 갑니다.
이렇게 나이를 먹었어도 엄마와 헤어질 땐 눈물이 난다. 낙엽 타는 노모의 적막한 얼굴과 젖은 목소리를 뒤로 하고 기차를 타면 추수를 끝낸 가을 들판처럼 비어가는 내 마음. 순례자인 어머니가 순례자인 딸을 낳은 아프지만 아름다운 세상. 늘 함께 살고 싶어도 함께 살 수 없는 엄마와 딸이 서로를 감싸주며 꿈에서도 하나 되는 미역빛 그리움이요. 엄마와 딸 이혜인. 그렇게 웃으시는 당신에게서 따뜻한 사랑을 배웠죠. 어머니는 날 때부터 어머니인 줄 알았고, 원래 생선 대가리만 좋아하는 줄 알았고, 원래 비싼 옷을 싫어하는 줄 알았어요. 엄마처럼 살기 싫다고 외치던 딸들도 어느덧 엄마와 닮아버린 자신을 발견하게 되죠. 당신의 일기를 봤어요. 나이가 먹을수록 사는 게 자꾸 힘에 겨워진다고. 술에 취한 아버지와 다투시던 날 잠드신 줄 알았었는데. 하지만 여자의 삶이 어머니의 모습으로만 존재하는 건 아니죠. 대중가요는 어머니가 아닌 여자의 모습을 어떻게 담고 있을까요? 나의 어머니, 나의 어머니의 어머니 세대의 이야기. 누군가의 딸이었고 아내이기도 하지만 그보다도 나보다 어렸던 여성, 나였을 때의 이야기. 대중가요는 시대별로 그녀들의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내일은 그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약한 여자라는 걸. 나라 잃은 서러움으로 지낸 35년. 해방 후 한반도에선 새 시대가 열릴 거라 기대했지만 이 기대는 비극적인 한국 전쟁으로 무너졌습니다. 군과 민간인 포함 수백만 명이 넘는 희생자가 나왔고 세상은 다시 한번 뒤집혔습니다. 동상 밑에 동상 이름이 뭐예요? 순만이요. 맞아. 그래 맞아. 그다음에 여자 동상 이름이 뭐야? 이쁜이라고 부르기도 맞아. 하고 이쁜이 여기 손이라고 나와 부르거든요. 여기 나와 앉았어. 엄마. 어머니 저예요. 네가 우리 아들이구나. 이별의 눈물인가 목포에서 격변하는 시대, 여성의 삶도 큰 변화를 맞게 됐습니다. 대중가요는 어떤 장르보다 시대상을 민감하게 반영하죠. 노랫말 속 여성의 모습, 그리고 그 노래를 부르는 여성들, 그 발자취를 따라가 봅니다. 꽃이 피었네.
TVN 추석 특집 뮤직 멘토리 순이가 효리에게 단장의 미아리 고개를 걷는 순이. 안녕하세요. 손숙입니다. 소중한 남편과 자식을 사랑으로 키우는 것이 삶의 목표이자 이유라고 믿던 1950년대 여성. 당시 그녀들에게 전쟁은 그야말로 장을 끊어내는 고통을 안겨줬습니다. 보살핌이 한창인 어린 자식만 남긴 채 믿고 의지하던 가정이 하루아침에 사라졌으니까요. 님이 넘던 이별 고개 화약 연기 앞을 가려 눈 못 뜨고 헤맬 때 당신은 설사줄로 두 손 꼭꼭 묶인 채로 뒤돌아보고 또 돌아보고 맨발로 절묘 끌려가시니 거게요 한마는 미아리 고개. 당신은 지금 어디서 뭘 하고 계세요? 어린 용구는 오늘 밤도 아빠를 기다리다가 이제 막 잠이 들었어요. 동지 섣달 기나긴 밤 북풍한 술 몰아칠 때 당신은 감옥살이 그 얼마나 고생을 하고 계세요. 10년에 가도 100년에 가도 부디 살아만 돌아오세요. 네? 여보. 전쟁에 앗아간 남편, 그녀의 곁에 남겨진 어린 자식들. 산입에 거미줄은 줄 수 없어 이 시대의 여성들은 험난한 생활 전선으로 뛰어들었는데요. 그 시절 여성의 직업은 매우 제한적이었습니다. 그 역전 캬바레에서 보았다는 그 소문이 들리는 순이. 전쟁으로 폐허가 된 나라에서 가장으로서 가족을 건사하는 일은 남성에게도 녹록지 않은 일이었을 테지만 여성에게는 특히 혹독한 시기였습니다. 실패감 뜬 순이가 다 헝치 마 순이가 이름조차 에레나로 달라진 수. 이영미 대중예술평론가입니다. 어쩔 수 없이 헤어져서 먹고 살려니까 생계를 위해서 그 엇비슷한 성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할 수밖에 없게 된 여자. 그러니까 양공주나 이런 에레나가 된 순이 같은 작품, 앵두나무 처녀의 3절에 나오는 역시 그것도 양공주 에레나가 나오죠. 혹은 댄서의 순정 이런 것처럼. 근데 이제 그것이 어떤 거는 사회 문제처럼 드러나기도 하고, 댄서의 순정 같은 경우는 그런 느낌이라기보다는 훨씬 더 향락적이고 유혹적으로 드러나요. 6.25를 겪으면서 그 이전까지의 가치관들이 붕괴됐기 때문이죠. 이름도 몰라요, 성도 몰라. 처음 본 남자 품에 얼싸안경, 대원 쌓인 아래 오색 등불 아래 춤추는 댄서의 순정. 1950년대 대중가요에 자주 등장하는 양공주 에레나와 댄서는 생계를 위해 웃음을 팔아야만 했던 당시 여성들의 슬픈 자화상이었습니다. 유독
에레나와 댄서가 등장하는 노래가 크게 유행했던 건 노래 속 여인의 심파적인 비극성에 누구나 쉽게 동화될 정도로 모두가 버티기 힘든 삶을 살았기 때문일 것입니다. 앵두나무 물가에 동네 처녀 바람났네. 물동이 험에 자르 나도 몰라 내 던지고 말만 들은 서울로 누굴 찾아서 폐허가 된 고향 땅을 떠나 돈을 벌기 위해 서울로 향하던 시절, 김정혜의 앵두나무 처녀는 이런 상황을 더욱 구체적으로 그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단부찜 싸서 서울로 간 시골 처녀들이 얻은 것은 에레나라는 이름이었습니다. 에레나가 된 시골 처녀도, 사랑하는 그녀들을 찾아 서울에 간 시골 총각도 노랫날로 고스란히 나타납니다. 인부간이 서울로 도망갔대니 목도리도 삼룡이도 한번쯤을 쌌다네. 넌 나면서부터 불행한 여자구나. 그러고 보면 행불행은 생각할 나름 아니에요. 여자 일생이란 그렇게 행복한 것도 아니지만 또 그렇게 불행한 것도 아니에요. 그래, 분이 말대로 여자의 일생이란 행복한 것도 아니고 또 그렇게 불행한 것도 아닌 거야. 참을 수가 없도록 이 가슴이 아파도 여자이기 때문에 말 한마디 못하고 고난의 1950년대를 힘겹게 통과한 여성들. 1960년대에 등장한 엘리제의 여왕 이미자는 동시대 여성의 삶을 절절한 아픔을 담아 노래했습니다. 한다기에 눈물로 보냅니다. 여자의 일생. 이미자의 노래에 등장하는 여인들이 하나같이 슬픔과 아픔의 정서를 가진 이유가 있는데요. 1960년대 그야말로 무작정 상경의 시대가 있었죠. 그때 여성들이 서울을 바라보면서 불렀던 노래들, 그런 인물들이 들어있는 노래가 이미자의 섬마을 선생님, 혹은 흑산도 아가씨, 그리고 종이니의 바다가 육지라면, 이런 노래가 있어요. 그거는 대부분 여성은 대도시가 아닌 섬 같은 곳, 뚝 떨어진 그곳에서 서울에 있는 남자, 서울로 갈 수밖에 없는 남자들을 부여잡거나 그리워하는 트로트의 노래들이었어요. 나 몰래 서러운 세월은 가고 물결은 천번 만번 밀려오는데. 단국대학교 장유정 교수입니다. 이미자 씨 같은 경우는요, 향토적인 정서를 드러내는, 그래서 기존의 어떤 여성성을 보여주는
그래서 그러한 이미지를 좀 고착화하는 노래들을 많이 불렀었죠. 지고지순한 여성의 모습. 네. 이미자의 시대로 불리우는 1960년대. 하지만 이 시기 대중가요에 등장하는 모든 여성이 심파적으로만 그려진 건 아닙니다. 특히 동시대에 활동하던 패티김의 노래에 등장하는 여성은 한과 눈물로만 점철된 심파의 주인공과는 다른 모습이었죠. 가슴 속에 스며드는 고독이 몸부림칠 때 갈 길 없는 나그네의 꿈은 사라져. 패티김 씨 같은 경우는 1959년에 미8군 부대에서 가수로 데뷔를 하는데, 또 이분의 어떤 콤비라고 하면 기록윤 씨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데요. 굉장히 팝스타일 계열의 많은 노래들을 했죠. 그래서 뭐 초운이 이별이니 가을에 남기고 간 사람, 사랑은 생명했고. 그런데 이분의 노래에서 그럼 도시적인 정서를 드러내는 대표적인 노래가 뭐냐라고 묻는다면 역시 서울의 창가. 네, 그 노래가 굉장히 도시적인 어떤 정서를 드러내는 대표적인 노래라고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종이 울리네, 꽃이 피네, 새들의 노래, 웃는 그 얼굴 그리워라. 내 사랑아, 내 곁을 떠나지 마오. 처음 만나고 사랑을 맺은 정다운 거리, 마음의 거리, 아름다운 서울에서 살으렵니다. 새날의 아침이다. 몬동이 돋네. 명랑한 우리 동네, 우리 반장 여반장. 1961년에 발표된 김용만의 여반장은 지금껏 대중가요에 등장하던 여성의 모습과는 다른데요. 사회에서 남성이 하던 일을 능동적으로 해내는 여성의 모습을 코믹하고 경쾌하게 그리고 있습니다. 동산반 여반장님 수고합니다. 수고합니다. 무슨 애국복권도 팔아야 되고 뭐 수금도 해야 되고 공지사항이 있으면 다 알려야 되고, 그야말로 행정의 말단을 담당하는 사람이 반장이에요. 근데 그걸 여자가 한다는 거죠. 50년대 말 60년대 초반의 새로운 풍경으로 그렇게 남성 중심의 사회가 전쟁으로 인해서 어쨌든 한번 붕괴되고 난 다음에 여자들이 생계를 위해서건 어떤 필요에 의해서건 사회적인 활동을 할 수밖에 없게 된 한 사회의 일면을 보여주는 노래 중에 하나가 여반장이에요. 근데 그런 노래는 아주 드물죠. 그러니까 여자들의 그런 사회적 진출이나 이런 것들이 좀 긍정적으로 그려지거나 그렇지는 않아요. 대중가요에서는. 아니요. 대중가요는 굉장히 보수적입니다. 기본적으로. 감사합니다. 하지만 1960년대 대중가요에서 능동적인 여성의 모습을 파격적으로 그린 곡은 단연 한명숙의 노란 셔츠의 사나이였습니다. 당신이 좋다고 직접 마음을 드러내죠. 이전까지는 대중가요에서 이토록 밝고 명랑하게 자신의 연정을 직설적으로 표현하는 여성은 드물었으니까요. 노란 셔츠 입은 말없는 그 사람이 어쩐지 나는 좋아, 어쩐지 맘에 들어. 미남은 도시화와 산업화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1960년대에 들어서야 대중은 여성들이 솔직한 욕망을 표현하는 것을 받아들이게 된 것입니다. 어쩐지 맘에
속의 노란 셔츠의 사나이가 성공한 이후 산업화 시대에 달라진 여성의 모습을 보여주는 노래가 속속 등장했는데요. 이금희의 기다리 미스터 킴, 최희준의 우리 애인은 올드미스, 김상희의 대머리 총각, 울산 큰애기는 빼놓을 수가 없겠죠. 내 이름은 경상도 울산 큰애기 다정하고 순직한 울산 큰애기 서울과 삼도리가 편지를 보냈는데 서울에는 어여쁜 아가씨도 많지만 울산이라 큰애기 제일 좋대나 나도야 삼도리가 제일 좋더라. 예, 안녕하세요. 김상희입니다. 울산 큰애기라는 노래는 그때 우리나라가 울산이라는 도시가 배 만드는 공장으로 이제 갑자기 유명해졌어요. 현장에 가서 이제 근로자들도 만나고 그들하고 노래를 해야 되는데 뭐 마땅한 노래가 없으니까는 어떤 경상도 나화랑 선생님이란 분이 울산 큰애기를 만들어서 갖다 주셨어요. 내 이름은 경상도 울산 큰애기 다정하고 순직한 울산 큰애기 서울과 삼도리가 사랑하는 사람을 서울이라는 거대 도시에 빼앗긴 대중가요 속 여성들과 달리 울산 큰애기는 유혹이 많은 서울을 상대로 당당하게 사랑하는 사람을 지켜내는데요. 울산이라는 도시가 서울과 경쟁할 수 있을 만큼 산업화의 기반을 닦아두었기에 가능했던 일일 수도 있습니다. 여덟 시 통근길에 대머리 총각 오늘도 만나려나 떨리는 마음. 대머리 총각에 등장하는 여성 또한 당당하게 자신의 욕망을 표현하는데요. 전차를 타고 통근하는 아침 8시 매일 마주치는 대머리 총각을 흠모하고 있어요. 전철에서 능청과 미소가 오가는 걸 보면은 두 사람은 요즘 말로 썸 타는 중이었었던가 봅니다. 그 당시에는 그 대중교통수단이 버스하고 전차, 지상으로 다니는 거. 아침에 출근할 때 되면은 빡빡이 타는데 어떤 기자분이 그걸 타고는 그 대머리 총각의 주인공을 만나서 그걸 가지고 엮어서 만들어가지고 영화까지 된 대머리 총각 그 노래를 했잖아요. 전파상이라고 있어요. 스피커를 통해서 나오는데 어느 날 이렇게 지나가는데 전파상에서 대머리 총각이 나오는 거라. 그게 나는 너무 놀래가지고 가로수 뒤에 숨었어요. 수줍음은 숨기고 큰 무대 가운데서 호령하던 여가수. 하지만 시대는 1960년대. 여성이 가수로 활동한다는 것에는 어려움이 따랐습니다. 그녀가 당당하게 부르는 노래와는 다르게 말이죠. 우리 아버님이 당신의 딸이 노래를 한다는 거는 생각을 못 하시는 거라. 우리 아버지 알면은 저 쫓겨나는데 갈 데가 없으니까 우리 집에 한옥인데 굴뚝이 있어요. 굴뚝 밑에 가서 이러고 앉아 있어. 갈 데가 없어서. 그럼 이제 우리 어머니가 살짝 문 열어주면은 들어가고 또 우리 아버님은 걔 절대로 들여놓으면 안 된다고 그 소리가 쩌렁쩌렁 들려. 그래 무서워서. 법관이 아닌 가수로서의 삶을 스스로 선택한 그녀지만 부모 앞에서는 작아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딸에게 그는 기대가 컸던 만큼 실망도 컸던 부모님. 나 우리 어머님한테 그 소망을 이루어드리지 못해놔서 그냥 우리 어머니는 내가 이제 법관이 되는 거를 원하셨어요. 가수가 되겠다 그러니까 우리 어머님이 반이 꺾어지시더라고.
기운이 탁 꺾어지시고, 그때는 남산에 방송국이 있었는데 남산을 거기를 3바퀴를 도시면서 우셨대요. 나로 인해 어머니가 느꼈던 상실과 아픔을 우리 자신도 어머니가 됐어야 깨닫곤 하죠. 부모가 됐어야 어머니를 이해하게 되는 세상 모든 자녀들의 모습, 이렇게 노래로 담아 전해집니다. 어머님 800개의 얼굴을 묻고 꿈을 봤던 어린 내가 언간 엄마 되어 꿈을 주는 800개 되었네. 어머님 800개의 얼굴을 묻고 꿈을 봤던 어린 내가 언간 엄마 되어 꿈을 주는 달벽에 되었네. 찬란한 태양 같은 어머님 정을 어릴 땐 한국 전쟁 이후 격변하는 5, 60년대를 버텨낸 여성들, 그들이 키워낸 딸들은 새로운 시대인 7, 80년대를 어떻게 걸어갔을까요? 내일은 그 길을 따라가 보겠습니다. TVN 추석 특집 뮤직 멘터리, 순이가 효리에게, 단장의 미아리 고개를 걷는 순이. 지금까지 기획의 엄관식, 연출의 김영주, 이선영, 구성의 노미진, 나레이션의 손숙이었습니다.